며느리도 가족인데 보험 하나 못 들어?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걱정이니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뒤늦게 확인한 보험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7개. 암보험, 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종신보험까지. 피보험자 칸에는 전부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연. 그런데 수익자 칸에는 제 남편 이름도 제 친정엄마 이름도 없었습니다. 7개 보험의 수익자는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시어머니, 장명숙.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보험회사 상담실 의자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계약들 모르고 계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지난 12년 동안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는 꼭 나한테도 보내라. 진단서는 무조건 떼야 한다. 여자는 40 넘으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 내 몸도 이제 우리 집 재산이야. 그 말들이 그때는 그냥 유난스러운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험증권 위에 적힌 이름 하나였습니다. 아프면 돈이 되고 다치면 돈이 되고 죽으면 더 큰 돈이 되는 이름. 그리고 그 모든 돈의 끝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엄마가 돈 받게 해놓은 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보험료 냈잖아.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저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현입니다. 올해 42.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저는 작은 아동복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큰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상가 1층 10평 남짓한 공간. 유리문에는 제가 직접 붙인 작은 스티커가 있었고 계절마다 아이들 옷을 바꿔 걸어 두었습니다. 봄이면 노란 원피스와 얇은 카디건을 앞쪽에 걸었고 여름이면 바람 잘 통하는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진열했습니다. 겨울에는 털 달린 조끼와 작은 장갑, 귀마개가 잘 팔렸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릴 때면 묘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시간. 그 몇 시간만큼은 그냥 이지현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온 엄마들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산 옷 입고 어린이집 갔는데 선생님들이 예쁘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고른 옷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환하게 만들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 작은 가게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제가 고른 물건을 팔고 제가 손님을 맞는 공간. 그 공간이 있었기에 저는 결혼 생활의 서러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한도윤.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도윤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도 그는 크게 웃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일한다고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옷 고르는 일 생각보다 섬세하겠네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일을 그냥 판매직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언제까지 서서 일할 거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다르게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 그는 친정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고집도 있고 자기 일을 뚜렷한 아이네. 그거 이해할 수 있겠나? 도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현 씨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점이 좋습니다. 결혼해도 계속 일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도윤의 조용함은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해도 누가 제 마음을 찔러도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제 옆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잖아. 시누이가 제 매장을 비꼬면 말했습니다. 서희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그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지현아, 나 회사에서도 힘든데 집에서까지 싸우고 싶지 않아. 저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제 편이 되는 일을 늘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장명숙 여사는 동네에서 보험을 잘 아는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험 설계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보다 더 보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척 누구의 암보험을 바꿨고 이웃 누구의 실비보험을 손봤고 친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보험 덕분에 살았다는 이야기. 시어머니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험이 있어야 한다. 병원 가보면 돈 없는 게 제일 서럽다.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나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꼼꼼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반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물었습니다. 지연아, 너 보험 뭐 들어놨니? 실비 하나 있고요. 예전에 엄마가 들어준 안보험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혀를 찼습니다. 그걸로 되겠니? 아직 젊으니까요. 젊다고 병 안 걸리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프면 우리 도윤이는 어떻게 하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끝은 늘 도윤이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도윤이는 어떻게 하니? 내가 다치면 우리 도윤이가 고생하지. 내가 입원하면 우리 집이 힘들어지잖아. 결혼 초반이라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댁과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예민한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매장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잔뜩 펼쳐져 있었습니다. 낯선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집처럼 식탁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니? 어머님, 이분은 시어머니가 밝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보험 선생님이야. 오늘 가족 보장 점검 좀 하려고 불렀다. 보험 설계사는 웃으며 제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며느님이 일을 참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지만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한테 미리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작게 묻자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점검만 해보자고 해서.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건 미루면 안 돼. 내가 바쁘다고 계속 피하니까 내가 사람 부른 거야. 저는 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제 기존 보험을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들어준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웃었습니다. 그거 얼마짜리 안 될 거예요. 친정엄마들이 뭘 알아요. 옛날 보험 그냥 붙들고 있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험료를 빠짐없이 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딸 아플까 봐 해지하지 않은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깎아내렸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일단 보장 분석을 해보면 좋겠네요. 요즘 여성분들은 갑상선, 유방, 자궁 쪽 보장도 중요하고요. 또 자영업 하시면 사고 위험도 있으시니까 상해 쪽도.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연이가 매장 하잖아요. 하루 종일 서 있고 물건 나르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몰라요. 저는 살짝 불편해졌습니다. 제 일상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위험 항목을 체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서류를 몇 장 꺼냈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입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 정보랑 동의서만 받아서 설계를 내보려고요.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펜을 밀었습니다. 여기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서명하면 돼.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특약, 납입기간. 용어가 어렵고 빽빽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읽어보고 나중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읽어봐야 내가 알아듣겠니?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봐주실 거야. 오늘은 기본 정보만 적는 거래. 보험 설계사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몇 군데에 서명했습니다. 찜찜했지만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보험료는 내가 낼게. 요즘 며느리 보험까지 챙겨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내 친정에서도 못 해주는 걸 내가 해주는 거야. 그 말들은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명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제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밥은 챙겨 먹니? 요즘 피곤해 보인다. 병원 가봐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 상태를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갔어? 진단서 떼었니? 검사 결과지 있니? 영수증 버리지 말고 모아둬.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그냥 목이 붓고 열이 조금 나는 정도였습니다. 약국에서 약만 사 먹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지. 그냥 감기예요. 감기도 기록이 있어야 해. 기록이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병원 진료 기록 남겨놔.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원래 유난스럽다고만 여겼습니다. 결혼 4년 차에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크기도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6개월 뒤에 추적 검사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걱정이 조금 됐지만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갑상선? 네, 괜찮대요.
괜찮다고 해도 모르는 거야. 여자들 갑상선 무섭다더라. 추적 검사만 하면 된대요. 결과지 보내다. 어머님께요? 왜? 내가 보면 안 되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냥 병원 결과라서. 시어머니는 바로 서운한 얼굴을 했습니다. 내가 널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걱정해서 그러는 거지. 남이면 내가 왜 묻겠니? 가족. 그 단어는 늘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결국 사진을 찍어 결과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다시 보험 설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이 아니라 시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암보장 좀 보강하자. 어머님, 저 암 아니에요. 암 되기 전에 준비하는 게 보험이야. 보험 설계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상선 쪽은 고지사항이 있어서 지금 조건을 잘 봐야 해요. 늦으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이건 너 위해서야. 도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해.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 말 하나면 설명이 부족해도 됐고 거절하는 사람이 오히려 무책임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또 서명했습니다. 그날도 수익자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에 빈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름 쓰고 사인. 제가 수익자 칸을 보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매장 요즘 장사는 어떠니? 도윤이 저녁은 잘 챙겨주니? 친정엄마는 아직도 그 작은 보험 붙들고 있니? 시선이 흐트러졌고 생각도 흐트러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는지도요. 결혼 6년 차에 저는 작은 아동복 매장을 냈습니다. 제겐 큰 결심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모은 돈과 친정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안 되면 다시 일하면 된다. 실패해도 내 경험이다. 친정엄마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했지만 결국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몸만 너무 상하지 않게 해. 그 말은 정말 걱정이었습니다. 제 몸이 다칠까봐, 제가 너무 힘들까봐 하는 걱정. 그런데 시어머니의 걱정은 달랐습니다. 제가 매장을 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냈니? 네, 화재 보험은? 관리실에서 기본으로. 그걸로 되겠니? 가게에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조심하면 되죠.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니?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자주 보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고 위험이 높다. 손님 아이가 넘어져도 문제다. 내가 다쳐서 일 못하면 도윤이가 손해다. 저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제가 다치면 제가 아픈 것이고 제가 가게를 못 열면 제가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늘 도윤이 손해를 먼저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매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아이 옷을 포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바닥이 미끄럽다. 그런가요? 계단도 위험하고. 너 여기서 넘어지면 크게 다치겠다. 손님이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 저는 민망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계산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심이 문제가 아니라 대비가 문제야. 내가 이번에 상해 쪽 하나 더 알아봤다. 저는 포장지를 접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또라니?
내가 다칠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그 말투가 뭐니? 저는 손님 앞이라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복도 많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줘도 고마운 줄 몰라.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도윤이랑 얘기해 볼게요. 도윤이가 뭘 알아?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내 보험인데, 내 몸인데, 왜 도윤이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한다는 걸까? 하지만 저는 또 넘겼습니다. 일이 바빴고 시댁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결혼 8년 차 겨울 첫 번째로 크게 이상하다고 느낀 일이 생겼습니다. 눈이 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장 앞 계단이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택배 박스를 들고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발목이 꺾였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계단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근처 약국 사장님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인대가 심하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깁스까지는 아니어도 보조기를 차고 며칠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데 남편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디야? 얼마나 다쳤어?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보다 발목을 봤습니다. 사진은 찍었니? 네, 엑스레이 찍었어요. 진단서는? 아직요. 진단서 꼭 떼. 그냥 발목 삔 건데요. 그냥이라는 게 어디 있어. 사고는 기록이 중요해. 시어머니는 간호사에게까지 가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이거 진단서 어떻게 떼나요? 저는 창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후유장애 같은 건 없나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 진료 후에.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큰 사고라도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걱정의 결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아픈지보다 진단서와 기록을 먼저 챙겼습니다. 도윤이 뒤늦게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단서 받아야 해. 엄마 큰 사고 아니래. 큰 사고 아니어도 청구는 해야지. 보험료를 그동안 얼마나 냈는데. 저는 침대에 앉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료. 청구. 저는 어딘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이번에 보험금 조금 나왔다. 보험금이요? 응. 내 발목 다친 거. 제 계좌로 들어온 게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계약자가 나니까 내 쪽으로 들어왔나 보지. 어차피 내가 보험료 냈잖니.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친 건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병원비 내가 보태줄게. 얼마 나왔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연아, 따질 걸 따져. 내가 보험료 냈고, 내가 청구했고, 내가 받아서 병원비 보태준다는데 뭐가 문제니? 결국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제게 1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목 병원비. 저는 그 돈을 보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였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려주지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왜 제 사고보험금이 시어머니에게 들어갔는지, 그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인지, 계약자는 왜 시어머니인지. 하지만 저는 또 덮었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따지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가장 오래 망쳤습니다. 그 사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게 운전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운전하지 마라. 밤길 혼자 다니지 마라. 차라리 택시 타라. 겉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는 이상하게도 늘 보험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 잘 들어둔 사람이 그래도 덜 고생한다. 남은 가족 생각해서라도 대비해야 한다.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도윤이가 제일 불쌍해. 어느 날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저한테 무슨 일 생기는 얘기를 하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듣기 좀 그래요. 걱정해줘도 난리니? 걱정인 건 알겠는데.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너 죽으라고 했니? 그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죽으라고 했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불쾌한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 서류를 본 뒤 그 말은 끔찍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 죽으라고 했니? 죽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죽으면 돈을 받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시누이 한서희도 자주 저를 건드렸습니다. 서희는 결혼하지 않았고 시어머니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말끝마다 엄마 편이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서희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좋겠다. 엄마가 보험도 다 챙겨주고.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 복이 많은 줄 알아야지. 서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해주는 건 당연하게 받고 조금만 뭐라 하면 서운하다잖아.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 속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보험을 해주는 게 정말 고마운 일일까? 왜 나는 고마운 일 앞에서 이렇게 불편할까? 하지만 그때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고마운 일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은 기록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수익자 칸에 자기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 12년 차 봄에 시작됐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보험회사 문자가 왔습니다. 고객님의 보험 계약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처음엔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자 아래에 제 이름과 계약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험회사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캡처해 도윤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뭐야?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들어준 거 아니야? 그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남편이라면 무슨 보험인데?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윤은 바로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직원이 본인 확인을 한 뒤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유지 중인 계약이 확인됩니다. 제가 계약자인가요? 계약자는 장명숙님으로 되어 있고 고객님은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수익자는 누구예요? 상세 수익자 정보는 지점 방문 후 본인 확인을 통해 안내 가능합니다. 저는 그날 매장을 일찍 닫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들어준 보험 하나겠지. 그냥 보장성 보험일 수도 있겠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보험회사 지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담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모니터를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고객님, 피보험자로 등록된 계약이 여러 건 확인됩니다. 여러 건이요? 네, 몇 개인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재 조회되는 건 총 7건입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7개요? 네. 암보험, 상해보험, 간병 관련 보험, 종신보험, 재해사망 관련 특약 포함된 계약들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수익자는요? 직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장명숙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부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되는 계약 전부 장명숙님입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내려갔습니다. 저는 웃음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로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 사본을 받았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1장, 2장, 3장, 7장. 제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피보험자 이지연, 피보험자 이지연, 피보험자 이지연. 그리고 수익자 장명수, 장명수, 장명수. 어떤 계약은 제가 흐릿하게 기억하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보험 정리한다며 들이민 서류. 갑상선 결과지 이후 보강해야 한다며 쓰게 한 서류. 매장 사고 대비라며 내민 서류. 하지만 최근 계약 2개는 달랐습니다. 서명이 제 이름이긴 했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획이 어색했습니다. 제 이름 마지막 자의 받침이 제가 쓰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 당시 서류와 청약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 접수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보험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환했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지나갔고 버스 정류장에는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세상만 기괴하게 뒤틀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엇이었을까? 며느리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미리 계산해둔 숫자였을까?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보험 서류를 펼쳤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식탁 위 서류를 보자마자 멈췄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이름으로 든 보험.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현아, 그건 7개야.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익자가 전부 당신 엄마야. 그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다 안 건 아니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는데? 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발목 다쳤을 때 보험금 나온 거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알았다고? 엄마가 보험료 냈으니까 엄마 계좌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때 수익자가 당신 엄마인 것도 알았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물었잖아.
왜 내 사고보험금이 어머니한테 들어가냐고.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고, 큰 돈이 아니면 괜찮아.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다친 건데 왜 당신 엄마가 돈을 받아? 도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보험료를 냈잖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습니다. 뭐? 엄마가 보험료 냈으니까. 내 몸이 보험료 낸 사람 재산이야.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어떻게 말해? 내가 아프면, 내가 다치면, 내가 죽으면 당신 엄마가 돈 받게 해놓은 걸 지금 보험료 낸 사람 권리라고 말하는 거야. 도윤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7개 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전부 시어머니. 내 사고보험금까지 자기 통장으로 받은 사람. 그걸 보고도 나쁜 의도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 계약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명은 내 글씨가 아니야.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정말 몰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내 인감도장 가져갔던 날 기억해?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 정리에 필요하다고 했지. 당신도 옆에 있었어. 나는 진짜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 당신은 늘 몰랐대. 근데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거기 있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오늘 친정 갈 거야. 이 밤에? 당신이랑 같은 집에 못 있겠어. 지현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얘기하자고 할 때마다 당신은 피했어.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보험 서류 봉투, 통장, 신분증을 챙겼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 문제야.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 닫혔습니다. 그건 미련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한 장씩 읽다가 점점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보험. 내가 든 거야? 시어머니가. 엄마는 수익자 칸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명숙, 이게 내 시어머니 이름 아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류를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딸을 뭘로 보고?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 오래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비꼼도 남편의 방관도. 그런데 엄마가 내 딸이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누군가에게는 보험증권의 이름이 아니라 저는 살아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너 많이 무서웠겠다. 저는 처음엔 괜찮다고 하려 했습니다. 습관처럼.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응, 엄마. 나 무서워.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집 사람들이 그것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료를 냈으니까. 가족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 말들로 제 불안은 또 예민함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도윤이는 뭐래? 자기 엄마가 보험료 냈대. 엄마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몸보다 자기 엄마가 낸 보험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저는 친정 작은 방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험증권 위에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피보험자 이지연, 수익자 장명수. 그 두 줄이 제 결혼 12년을 모두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보험 서류와 문자, 기억나는 상황을 모두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계약 건수가 꽤 많네요. 네, 일단 피보험자 동의와 서명 과정, 수익자 지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수익자가 시어머니인 줄 몰랐어도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계약마다 상황은 봐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거나 설명이 누락됐거나 특히 서명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계약 2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 글씨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돋보기를 대듯 서명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원본 확인, 작성 당시 자료, 녹취, 설계사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보험 갱신해야 하니까 도장 챙겨와라. 도윤이가 대신 처리하면 되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보험료 내는데 서류 좀 빨리 보내. 친정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괜히 내 엄마 걱정시킨다. 변호사는 문자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보관하세요. 앞으로 통화는 녹음하시고 직접 만나실 땐 혼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처음으로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는 제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받았습니다. 너 어디니? 도윤이가 밤새 잠도 못 잤다. 부부 싸움 했으면 집으로 돌아와야지 친정으로 도망가.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보험 확인했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황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험이 7개나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준 거잖아. 수익자가 전부 어머님이던데요. 내가 보험료 냈으니까. 제 사구보험금도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셨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얼마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니?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니? 내가 널 죽으라고 했니?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내가 널 죽으라고 했니?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죽으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죽으면 돈 받을 준비는 해놓으셨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지금 말을 함부로 한다. 저 변호사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뭐? 서류 전부 확인했고요. 제 서명이 아닌 것도 있어요. 너 지금 어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니? 확인 중이에요.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요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험까지 들어주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험을 들어주신 게 아니라 제 이름으로 돈 받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러면 도윤이랑 못 산다.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 편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 집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장명숙, 시아버지 한기태, 남편 도윤, 시누이 한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변호사를 데리고 와?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감히 제 이름으로 보험 7개를 들어놓으셨으니까요. 시누이 서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옳게 말은 똑바로 해. 엄마가 보험료 다 냈다며. 그럼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서희 씨는 본인 이름으로 보험 7개 들어놓고 수익자를 전부 시어머니로 해놓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다는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확인된 계약 중 일부는 이지연 씨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는지 의문이 있고, 두 건은 서명 자체가 본인 필지와 달라 보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전부 장명숙 씨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이지연 씨가 이를 인지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가족끼리 보험. 좀 든 걸 가지고 무슨 변호사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족끼리라면서요. 그런데 왜 수익자는 전부 어머님이에요?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럼 제가 어머님 이름으로 보험 들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가 돈 받게 해도 괜찮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발목 다쳤을 때 청구된 보험입니다. 저는 보험금이 얼마 나왔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게 10만 원 보내셨죠. 시어머니가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비 보태준 거잖아. 제 사고로 나온 돈을 어머님이 받고 제게 병원비 보태줬다고 하셨죠. 시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래도 옳게 손해본 건 없잖아요. 저는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이 집을 보여주네요.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몸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내가 모르면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내 죽음의 수익자가 정해져 있어도 아직 안 죽었으니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현아, 그만하자. 엄마도 당황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를 봤습니다. 당신은 언제 알았어?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목 다쳤을 때 알았다고 했지?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도윤이는 몰라.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그 말은 아들을 지키려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본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그만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아버지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몇 개든 줄만 알았지 이렇게까지 한 줄은 몰랐다.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늦은 죄책감. 그것도 결국 침묵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끌려다녔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끌려다닌 게 아니라 숨은 거야.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할 때 당신은 나한테 예민하다고 했어. 내 사고보험금이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걸 알고도 넘겼어. 내 서명이 아닌 보험이 있는데도 모른다고만 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같은 애가 감히 우리 아들을 버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저를 오래전에 버렸어요. 제가 이제야 그 집을 나오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험은 전부 정리할 겁니다. 제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문제 삼을 거고 사고보험금 청구 내역도 확인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까우셨으면 사람 목숨으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저를 눌러온 그 목소리가 그날은 처음으로 작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은 더 뻔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엔 울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협박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보험료 낸 세월은 어떻게 할 거냐. 도윤이 앞길 막으면 가만 안 둔다. 시누이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케 솔직히 엄마가 좀 지나쳤을 수는 있는데 이혼까지는 아니잖아요. 보험료 엄마가 낸 거 맞잖아요. 엄마 돈은 돈 아니에요. 올케가 죽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저는 한참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올케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 집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죽지 않았으니 괜찮다. 아직 돈이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 괜찮다. 제가 무서웠다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서명이 의심되는 계약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약 당시 설계사와의 통화 기록, 청약서 작성 과정, 도장 사용 여부, 수익자 지정 설명 여부까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계약 한 건은 제가 매장 행사로 지방에 내려가 있던 날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울에 없었습니다. 비행기표 기록도 있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서류에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급하다고 해서 내 도장이 있는 서랍 알려줬어. 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도장 위치를 당신이 알려줬다고?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그 말은 이제 지겨웠습니다. 몰랐다. 큰일인 줄 몰랐다. 나쁜 뜻은 아니었다. 그 말들로 그들은 12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야. 도윤은 울먹였습니다. 지현아, 제발 이혼만은. 당신은 내가 무서워할 때 한 번도 제발 멈춰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제 매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유리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비 맞고 서 있는 노인을 보면 아무리 미워도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얘기 좀 하자.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뭘 잘못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험 든 거. 왜 잘못인데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대비하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지. 저는 그 가족 안에 있었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유리문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미안한 건 제가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이 커졌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독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좀 독하게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시어머니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도윤은 계속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를 냈습니다. 지현아, 너도 너무 극단적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험 7개 들어놓은 건 극단적이지 않고 내가 이혼하자는 건 극단적이야.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우리 둘 사이까지 끝낼 일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둘 사이가 있었어?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있었다면 내가 무섭다고 했을 때 당신이 내 편에 섰겠지. 있었다면 내 사고보험금이 당신 엄마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고 했겠지. 있었다면 내 서명이 아닌 보험을 보고 당신도 분노했겠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지킬 만큼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 말에 그는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결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보험 문제는 일부 계약 해지와 조정, 민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서명이 명확히 의심되는 계약은 문제가 제기됐고 수익자 변경과 해지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억울해했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만데. 내 돈은 누가 보상해 주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자기 돈, 자기 손해, 자기 아들. 단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보지 못했구나.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기다리지 않으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저는 친정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아동복 매장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수군거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혼했다더라. 시댁이랑 보험 문제로 싸웠다더라. 별별 말이 돌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오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가장 오래 붙잡고 괴롭힌 건 남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 거라는 변명.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허락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생명 위에 자기 이름을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이라는 말로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라는 사람은 내가 무섭다고 말하는 순간 옆에 서주지 않으면 이미 배우자가 아닙니다. 가끔 친정엄마는 아직도 제 손을 잡고 말합니다.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예전 같으면 저는 괜찮다고 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응, 엄마. 무서웠어.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저를 안아줍니다. 저는 그 품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이름으로 새 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큰 보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직접 설명을 듣고 직접 결정한 작은 보장이었습니다. 계약자는 저, 피보험자도 저, 수익자는 친정엄마. 서류를 확인하며 저는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제 도장을 가져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고 제가 묻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 작은 일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 이름을 다시 가져오는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보험증권 위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그저 제 삶을 직접 선택하는 사람. 이지연.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제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며느리도 가족인데 보험 하나 못 드냐고요? 아니요. 가족이라면 먼저 물었어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지, 내가 동의했는지, 내가 무섭지는 않은지. 그걸 묻지 않은 보험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욕심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을 쓴 가장 소름 끼치는 계산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